이제 우리은행을 필두로 해서 공채들 공고가 올라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9월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저희 커리어의 수강생 분들 또는 취업 준비생들 모두 지금 이제부터 이제 달리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번 주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이야기했던 파월의 연설, 그리고 금통위 8월 통화정책위원회의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었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동결됐습니다. 박수 칠 게 아니야 지금. 지금 기준금리 몇 프로예요? 몇 프로인지는 알아야지. 지난달에 했는데 진짜 너무들해. 지금 3.5%예요. 기준금리 3.5%고, 기준금리가 3.5라고 해서 대출금리가 3.5라는 건 아닌 건 이제 알고 계실 거고,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준금리가 3.5%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라에서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기준금리는 인상하거나 인하시킨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오르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올리거나 떨어뜨려 내린다의 관점에서 인상, 인하란 말을 쓰고 있죠. 아무튼 8월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동결이야 계속 해왔으니까 이런 건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딱 한 줄 평, 이번 주에 한 줄 평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자, 이제 시작이야. 이거 포켓몬 모르는 세대는 모르는 거긴 하겠지만 저 어렸을 때 포켓몬 노래 이게 첫 가사였거든요. 아무튼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었던 FOMC와 금통위 둘 다, FOMC 잭슨홀 미팅에서 정확하게는 잭슨홀 심포지엄이라고 매년 8월 말에 잭슨홀이라고 하는 동네에 모여서 이런 되게 많은 연사들이 미팅을 해요. 그 중에 이제 꼭 연사가 FOMC의 지금 대표격인 아저씨들이 연사를 맡았었고,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가서 이야기를 한 건데, 2년 전에도 그렇고 이 잭슨홀 심포지엄에서의 연설이 9월 FOMC에 대한 방향성을 완전 딱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9월이 뭔가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해는 아닌데, 결정된 달은 아닌데 완벽한 예고편. 그래서 사실상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었고, 그것과 금통위가 같이 있는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FOMC도 금통위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진 않았어. 다만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에 있을 완벽한 액션에 대한 플랜들을 제시했고, FOMC에서는 아예 그냥 내릴 것이다 라는 형태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가, 미국은 금리 인하가 확실시된다. 그리고 한국은 올해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내리겠구나 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생긴 거죠. 여기서 말한 두 가지 포인트는 뭐였냐면, 일단 FOMC는 듀얼 맨데이트라고 해서 두 가지를 지금 목표로 한다고 얘기했고, 첫 번째가 물가, 두 번째가 고용이었어요. 그래서 왜 몇 주 전에 블랙 먼데이 또는 리세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얘기를 했었던 게 바로 이 부분에서 고용의 문제, 그러니까 물가 괜찮은 거냐, 고용의 문제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어쨌건 이번에 파월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물가는 연준의 목표치에 많이 근접했다. 그리고 2% 갈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사실상 물가는 끝, 이런 느낌이었고, 이제 고용을 봐야 한다 라고 했는데, 그동안 고용 지표가 안 나오면 좋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더 이상 고용은 물가 상승의 영향이 아니다. 근원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고용시장의 둔화를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 이제 기조가 진짜 바뀐 거예요. Time has come인 거고, 그리고 정책, 폴리시가 어드저스트, 조정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강한 고용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하겠다. do everything이라고 표현을 하면서까지 고용을 꽉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아무튼 지금 이야기할 건 뭐냐면, 어쨌건 기조는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아, 바뀌었다. 이 전은 뭐든 상관없어. 오히려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알면 돼요. 딱 지난주자로 이미 한 타임 끝났고 이제부터는 이것 때문에 이래요, 이것 때문에 이럴 거예요 정도인 거. 일단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높게 가져가진 않는구나 하나, 그리고 그게 9월 중순에 이뤄지겠구나 하나,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 처음에 제가 월요 라이브 처음 했었던 주제가 지난달 7월에 했었던 금통위 얘기였었는데, 미국은 다음 달에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요걸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거 본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아요. 좀 배속으로 해도 되고, 근데 꼭 봤으면 좋겠어. 이분이 얘기하는 건 너가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부동산 가격 지금 너무 높다, 그래서 사지 말라는 형태로 이야기했는데 근데 또 올랐지 않느냐, 영끌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아무튼 자, 이번에 이야기한 것도 되게 재밌는데, 왜 우리 지난주에도 또 이야기했지만 한국도 지금 듀얼 맨데이트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은 물가랑 고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은 사실 물가 다음이 금융 안정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금융이라고 하는 게 되게 폭넓게 환율도 있고 가계부채도 있고, 어쨌건 이걸 잡아야 하는데, 이번 금통위의 발표에서도 그렇고 야, 물가는 잡혔어,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미국이랑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금리를 인상했던 기조에서의 물가는 잡힌 거야. 내수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야, 너 금리 높였지? 금리 높여가지고 지금 어찌됐건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내수 경제라고 하는 안에서 돈 쓰는 게 좀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계속 내버려 줄 거야? 라는 말에는 어쨌건 우리나라 내수 경제는 이래저래 해서 부진한 건 사실이긴 하는데 하반기에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이야기도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포인트는 가계부채예요. 가계부채. 가계대출, 부동산을 살 때 대부분 가게들이 집에서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가계부채가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집을 많이 샀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여기 보면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 이렇게 보면 여기 가격 상승률 보면 쭉 올라갔던 시기, 19년에서 22년도 저 시기에 가격이, 집값이 확 올라갔던 건 사실이긴 해, 아파트 가격이.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시키고 나서 쭉 떨어지죠. 이게 의도했던 거거든. 근데 왜 다시 이렇게 오르냐 이거야.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 공급을 늘려서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늘리겠다, 아파트 못 짓는 땅들, 그린벨트라고 불렀던 거 풀어줄게 의 관점이 있었고, 그거랑 좀 더 나가서 비아파트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였잖아요. 아무튼 나라에서는 뭐 금리를 인상하거나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 그러니까 대출을 할 때 변동금리로 하는데 이런 금리를 더 많이 높여주거나 뭐 이런 식의 규제를 발표하고 있는데, 어쨌건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니까 아까 보여줬던 영상처럼 얘기해. 영끌하지 말라, 사지 말라.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가격 우리는 의미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량적 지표로 보고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영끌도 하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지금 쉽지 않지.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될 법한 부분은 뭐냐면, 앞으로 하는은 그러면 뭘 보고 결정할까? 환율, 가계부채 증가량 또는 감소량,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한 번 더 근원으로 가면 부동산 가격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 근데 부동산 가격을 보고 결정할 수는 없는 상태. 수도권과 서울은 집값이 오르고 지방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 당연히 수도권 또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기도 하고 그쪽 투자 시장이 편향되어 있기도 하지. 뭐 편중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건 바로 그 지점인 거야. 그래서 다음 금통위까지 과연 어떤 지표를 바라보고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가 고민인 거고, 일단 모두가 10월 또는 11월 정도에 한 번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9월에 금리를 낮출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도 그 다음 통화정책회의가 10월이니까 10월에 낮출 거냐 11월에 낮출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라는 거죠.